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대비 12번째 시간입니다. 데이 12. 오늘은 색의 지각적 감정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 지금은 이제 색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색이라는 것은요, 어떤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보면서 따뜻하다, 차갑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색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을 보고 뭐 한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보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속사람이 어떠한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적 효과,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색이라는 것이 서로 사용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대비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비.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화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동화라는 게 뭐예요? 하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색의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색채 심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색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색의 대비라는 것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동시 대비, 연변 대비, 한단 대비, 면적 대비, 개시 대비, 이렇게 5가지의 대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동시 대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동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색이 두 개가 동시에 대비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저는 어때요? 그냥 조선생이죠. 근데 제 옆에 원빈 같은 아주 잘생긴 사람 옆에 그 연예인이 딱 쓰면 저는 순간 조선생이 아니라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비교하고, 여러분도 아무리 볼 때 조선생은 조선생이고 원빈은 원빈이야 라고 보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이 둘이 탁 놓는 순간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비가 된다는 얘기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 색도 서로 동시에 이렇게 비교가 되거나 혼색이 사용하게 되면 그 두 가지가 어떤 대비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색상 대비라는 겁니다. 색상 대비, 우리 기본적으로 색상은 우리 먼셀 표색계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 색상이 있어요. 자, 얘와 얘가 서로 거리상 어때요? 상당히 짧죠. 그죠? 그리고 얘와 얘가 맞는 중간색 YR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비슷하게 유사한 색상들은 대비가 크게 일어날까요? 적게 일어날까요? 대비라는 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연예인도 잘생긴 사람 둘이 있으면 그냥 잘생겼구나 하겠죠? 근데 저랑 연예인이 있으면 어때요? 큰 어떤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색상의 차가 클수록 대비의 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크면 클수록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상당히 동적이고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이렇게 강약감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비가 많은 대비를 하게 되면 뭔가 안정감, 통일감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역동적인 대비, 활발한, 발랄한 이런 느낌의 효과, 감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게 색상 대비야. 그 다음에 명도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밝고 어두운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0부터 어디까지예요? 우리 10까지죠. 먼세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이 명도 차이가 크게 되면은 그만큼 어때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비가 크게 일어나는 거야. 아셨습니까? 대비가 명도의 차이가 작을수록 대비가 작게 일어나는, 뭐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채도 차이도 마찬가지. 순도죠. 우리 채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칠판은 초록 색상이고요. 명도는 검은색과 흰색과 회색의 눈으로 보는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중명도고 살짝 어둡죠. 채도는 초록이 잘 보이면 초록 색상이 잘 보입니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초록의 채도가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암기식으로 해도 돼요. 그냥 색상 차가 크거나 명도 차가 크거나 채도 차가 크면
뭐다? 대비가 크게 일어나고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대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암기인데 되게 매우 중요해요. 색을 사용할 때 이런 어떤 대비를 이용해서 뭔가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내가 만들어야 될 때는 이런 대비를 이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식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순도, 채도의 어떠한 차에 의해서 채도가 크면 그만큼 대비도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동시 대비는 색상과 명도와 채도 대비입니다. 그러면 보색 대비는 뭐냐? 아까 그림을 그린 걸 괜히 지었네. 자, 이렇게 R, Y, G, BP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완전히 마주보는 이러한 보색 상태, 서로 반대되는 보색 상태일 때, 이 중에서 가장 보색 대비일 때가 어때요? 상당히 대비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 대비는 어떻게 네 가지 색상 대비에서 많이 대비가 크게 이렇게 반대되는 위치에 있게 되면 그때 바로 보색 대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색이라는 말은 사실은 서로 보완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되는 위치에 있지만 그래서 이거의 의미도 좀 있는데 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동시 대비, 동시에 일어나는 대비. 자, 반대는 뭐냐 그러면 개시 대비입니다. 동시 대비의 반대가 개시 대비. 개시 대비는 똑같은데 처음에 색상을 보고 색을 보고 색상이 아니라 색을 보고 잠시 후 시간 차를 둔 다음에 다음 색을 봤을 때 앞에 있는 색에 의해서 뒤에 있는 색이 어떤 대비차가 일어나게 해주는 개시 대비. 그러니까 동시 대비의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시 대비는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건데 개시 대비는 하나를 보고 시간차를 둔 다음에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연변 대비라는 게 뭐냐면 두 색이 서로 겹쳐 있는 이 부분,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의 대비가 가장 활발하게 대비가 일어난다. 요것이 바로 연변 대비입니다. 연변 대비. 우리도 38선이죠. 우리 북한과 가장 근접 접견되어 있는 그 38선 쪽이 가장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대비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러니까 색과 색이 겹쳐 있는 부분이 가장 대비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뭐 그 외에도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서는 미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거시적으로 공부하면 좋다 그랬죠. 한난 대비라는 것은 차갑고 따뜻한 정도에 따라서 대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은 차란 자예요. 차갑다는 뜻이고 나는 따뜻하다 그런 뜻이죠. 한자의 의미입니다. 면적 대비라는 것은 어떤 면적에 의해서도 대비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샘플 같은 거 어떤 이제 뭐 벽지를 바른다든가 페인트를 칠할 때 샘플 색을 이렇게 자그맣게 보거든요. 근데 실제 이 자그맣게 본 색과 실제 칠했을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밝고 채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샘플을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밝고 채도가 높겠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색을 사용할 때 일단 첫 번째 무슨 이렇게 대비라는 것이 일어난다. 알겠죠? 그 다음 뭐냐? 동화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색이 동화돼서 한 가지 색의 느낌으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에 비해서 상당히 통일감과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동화 현상은 전파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혼색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줄눈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옷이 체크 무늬로 되어 있죠. 체크 이 줄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색이 이렇게 체크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색들이 이 색에 동화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색으로 보여지는 현상, 이걸 우린 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은 전파, 이 색이 이 색으로 전파되거나 혼색되거나 줄눈의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동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대표적인 게 베졸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베졸드 효과는 뭐냐면 병치혼합 우리 배웠었죠. 그 색이 서로 우리 책이라든가 화면, TV 화면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실제로는 어떤 색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로 혼색되지 않았는데 혼색되지 않은 점인데 멀리서 보면 혼색돼서 보여지는 현상, 바로 동화 현상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베절드 효과, 또 다른 말로는 동화 현상, 이 두 가지가 동화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의 잔상인데요. 우리 잔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서 일어나는 거죠. 시각에서. 일단 색이라는 것은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하고 또 뇌를 통해서 어떤 속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잔상도 마찬가지 필요하니까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모기라든가 파리도 해로운 동물이긴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기랑 파리가 어떤 과거의 신호예요. 신호.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 주변에 어떤 웅덩이라든가 되게 더러운 환경이 있다라는 거를 파리를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파리도 보면은 항상 이게 잠을 자고 있으면 얼굴에 앉잖아요. 우리는 그냥 잡으면 되지만 파리 입장에서는 뭐야? 목숨 건 거야. 그럼에도 계속 와서 하죠. 그러면 열받아가 죽일 때 파리채로 때려서 짓눌러 죽이거나 또 뭐야 그 전기 그거로 지져 죽이거나 일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학살이 일어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나 주변에 더러운 게 있어. 왜? 전염병이 돌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다 역할이 있어요. 모기도 마찬가지야. 모기 없어봐 매일 저녁에 그냥 밖에서 쳐잡고 막 이럴 거예요. 모기라는 존재도 다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 눈에도 잔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잔상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눈에 잔상이 없다면 선생님의 동작이 되게 자연스럽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딱딱딱딱딱 끊어서 보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여러분 그 클럽이나 선생님 때는 나이트 클럽 가면은 사이키 조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잔상을 없애줘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움직였는데도 되게 뭔가 잘 쳐 보이는 띵띵띵띵띵띵띵 막 이러면서 옛날 사람 그지? 그래서 그 잔상을 없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잔상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뭐 우리 예전에 그 영화 필름 같은 거 보면은 필름을 보면은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마다 여기에 동작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지나가면서 보여지게 되는데 앞에 있는 동작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다음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만약에 앞에 잔상이 없거나 해버리면 우리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아주 딱딱한 모습들을 봐야 될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잔상입니다. 앞에 어떤 동작이 남는 거죠. 자, 선생님 이렇게 움직이면 이 사이에 뭔가 잔상이 남죠? 네, 이런 것들을 잔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위잔상과 정의잔상이 있는데 부위잔상은 음성잔상, 소구적 잔상이라 그래요. 뭐냐 그러면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헬링의 사원색설을 봤었죠. 그죠? 빨간색을 보면 빨라, 초록색이 눈에서 아른거린다 그랬죠. 네, 그런 게 부위잔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에 반대되는 어떤 색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반대되는 색이나 상에 대한 이미지가 보여지는 걸 우리는 부위잔상이라고 그러고요. 정의장상은 양성장상 또는 적극적 장상이라 그래가지고 보여지는 대로의 상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흔들었을 때 이 사이에 보여지는 것은 정의장상입니다. 영화나 필름 같은 거 돌아갔을 때 보여주는 거 다 정의장상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드레스인데 파란색에 흰색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노란색에 검은색, 그러니까 황금색에 검은색 드레스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거는 왜 그런 거? 이런 잔상이에요. 부위잔상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부위잔상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잔상은 어떤 반대되는 색, 상 이런 것들이 잔상으로 보이는 걸 부위잔상, 반대되는 상. 정의잔상은 보여지는 그대로의 상이 정상이 보여지는 잔상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목성과 명시도인데 둘 다 눈에 잘 보이는 건데요. 눈에 잘 보이는데 주목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색이 잘 보이는 거예요. 보통 밝거나 채도가 높으면 잘 보이는데 색상에서는 노란색, 그러니까 옐로우, 노란색이 눈에 제일 잘 보입니다. 난색 쪽, 노랑이나 빨강 쪽 이런 색들이 주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있어도 눈에 잘 보이는 색들을 우리는 주목성 또는 유목성.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진짜 이쁜 그러한 연예인들이 딱 혼자 서 있으면 그 사람
얼굴 빛나요. 너무 이쁘고 아름답잖아. 사람들의 주목을 끌죠. 그걸 주목을 끄는 그런 한계로도 눈에 잘 보이는 주목을 끄는 그런 것을 주목성 또는 유목성 그럽니다. 자, 그럼 명시도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색이 만나서 눈에 잘 보이게 해주면 명시도가 높은 거예요. 자, 보통 무채색인 검은색에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노란색이 서로 배색됐을 때가 가장 주목성과 명시도가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는 이제 교통 신호 체계에서 이렇게 검은색에 노란색 이러한 주목성이 높은, 유목성이 높은, 그죠? 명시도와 시인성이 높은 그러한 신호 체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어렵지 않죠, 그죠?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색채 지각과 감정 효과. 그 외에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색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온도감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보통 난색, 한색 그러는데 앞에서도 그 한난대비 얘기했었죠. 난색은 따뜻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보통 우리 난색은 빨간색, 노란색, 요 빨간색과 노란색 쪽을 우리는 난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난색, RY 정도가. 왜 그럴까요? 이거는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자연이 그래요. 좀 따뜻한 애들이 보통 그런 어떤 자연에서 따뜻한 것들이 보통 난색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색의 경험을 환경에서 하면서 기억이 빨강과 노랑 쪽은 따뜻하구나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색에 의해서 온도감을 난색은 RY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한색은 어느 쪽이에요? 블루 쪽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에서 대부분 이렇게 차가운 느끼는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릴 때 방에 안에다가 가둬 놓고서는 파란색을 계속 보이게 하면서 거기를 되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만 자라게 하면 그 사람은 파란색을 보면서 따뜻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연, 환경을 살면서 이렇게 보통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난색과 한색을 경험합니다. 그 외에 중성색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둘 다 느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따뜻하게도 느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갑게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개념도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이라는 애는 그린이라든가 퍼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중성색이라고 보통 하는데 얘네가 GY 그러니까 약간 옐로 쪽으로 치우쳐 있는 GY인데 옐로가 많으면 그때 온도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레드 퍼플이라 그래서 우리 빨간 쪽의 퍼플도 마찬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난색의 느낌도 나지만 여하튼 얘네 두 가지는 보통 우리는 중성색 그러니까 온도감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딱 치우쳐 있지 않는 그런 온도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감은 주로 어디? 색상과 관련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색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자동적으로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색 그러면은 색상만 이야기해요. 색상. 명도, 채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나 이제 색채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색 그러면 자동으로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그래서 색상 생각하고 명도 생각하고 채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온도와 관련된 애는 색상, 명도, 채도 중에 뭐와 관련이 있다? 색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량감이라는 것은 무게감이에요. 좀 무겁고 가벼운 정도인데 그거는 색상, 명도, 채도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명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흰색은 좀 더 가볍고 검은색은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랬더니 완전 흰색 양봉에 흰색 백구도 끼고 나오면 뭐 그렇게 입어 상관없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대통령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러한 명도가 어두운 색의 그런 옷들을 많이 입는 것처럼 이런 무게감, 중량감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감, 그 다음에 강약감인데 이거 뭐냐? 부드럽고 딱딱하거나 강하고 약한 느낌인데 그것은 색상, 명도, 채도 중에 어떠한 거와 관련이 있다? 예, 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셨죠? 순도, 채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흥분과 진정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색을 보면서 흥분을 하느냐? 하잖아요. 그 소. 그죠? 우리 저쪽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소에게 빨간색 그 천을 흔들면 괜히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확 박아버리고 그러죠.
실제 어떤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홍등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흥업소가 많은 곳에 보면 빨간 등이 많은 이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흥분은 약간 어느 쪽? 난색 쪽, 난색 쪽, 빨간색 쪽. 그리고 진정은 보통 약간은 한색 쪽. 이렇게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색은 우리가 살면서 살았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색에 대한 감정은. 자, 시간의 장단은 뭐냐? 시간에 따라서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보통 난색 계열, 그러니까 난색 계열은요, 빨간색 계열은 상당히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내 같은 데다가 이제 필기강의, 지금 이렇게 선생님 필기강의를 하는데 빨간색이나 이런 노란색으로 만약에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 졸려요. 왜?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강의시냐에 따라서 난색으로 할 것인지 한색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배색, 색을 사용할 때 방법은 무채색 위주로 하되 거기에 성격에 따라서 난색을 쓸지 한색을 쓸지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여하튼 시간의 장단,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난색, 빨간색 쪽.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한색 쪽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똑같아,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느낌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고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잖아.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어때? 1시간이 1분 같잖아, 그죠? 근데 너무 싫은 사람이랑 있으면 어떻게? 1분이 1시간 같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감정이, 우리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 이거와 반대로 속도감이라는 게 있어. 속도. 그러니까 실제 빠르게 가는 속도. 반대예요. 난색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색이 천천히 가는 거. 우리 로켓 같은 거 올라갈 때 보면은 어때요? 그 후폭풍 같은 게 되게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빨간색이 천천히 가되 속도는 빨간색이 빨리 느낀다는 거. 사실 여기까지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출과 후퇴입니다. 자, 색이 두 개 있을 때 어떤 색은 튀어나와 보고 어떤 색은 들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난색이죠. 난색이 튀어나와 보이죠. 반대로 한색은 들어가 보입니다. 그럼 명도는 밝은 색이 튀어나와 보이겠고, 그러니까 고명도가 튀어나와 보이고 저명도는 들어가 보입니다. 채도는 고채도, 채도가 높은 애가 튀어나와 보이고 채도가 낮은 저채도가 들어가 보이겠죠. 그리고 무채색과 유채색일 때는 유채색이 튀어나와 보이고 무채색은 들어가 보인다. 아셨죠? 이제 일단 눈에 잘 띄고 잘 보이는 애가 튀어나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팽창과 수축인데 이건 뭐냐? 우리 풍선을 후 하면 막 터질 것처럼 이걸 팽창한다. 그럼 쭉 빨면 쭉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그건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팽창 느낌도 마찬가지. 눈에 잘 띄는 진출색과 동일해요. 난색이라든가 고명도, 고채도, 유채색 이런 것들이 팽창하게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색의 면적 효과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면적이 높을수록 밝고 채도가 더 높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색을 보면서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빨간색을 보면 그 색의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과 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색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사용하자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초콜릿, 아주 맛있는 초콜릿을 줬는데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 근데 그 초콜릿을 선생님이 똥 모양을 만들어 주면 어때요? 아니 맛있는 초콜릿인데 모양만 똥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들어? 초콜릿이지만 똥이라는 감정 때문에 먹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똑같은 초콜릿인데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 먹잖아. 이렇듯 색도, 자 예를 들어서 짬뽕이 있는데 파란색 짬뽕과 빨간색 짬뽕을 선생님 먹으라고 줬어요. 그러면 어떤 거 먹겠어? 똑같은 맛인데도 빨간색 짬뽕을 먹는 거. 이렇게 색을 사용할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어떤 우리의 감정, 거기에 맞는 감정에 맞도록 색을 사용하면 훨씬 더 맛있는 게 더 맛있고 훨씬 보기 좋은 게 더 보기 좋아지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냐, 연상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잖아. 그럼 입안에서 어떤 맛이 느껴지죠? 자, 그거나 내가 눈으로 빨간색을 봤어. 그럼 그 빨간색을 먹은 거야. 음식은 입으로 먹은 거고 색은 눈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아, 짜구나 하면서 감정이 느껴지듯이 눈으로 어떤 색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고 맛을 느끼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게 돼요. 먹은 것이 감정되고 본 것이 감정되는 건데 맛을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는 연상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상에는 대표적으로 구체적 연상과 추상적 연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 연상과 부정적 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색을 보면 보통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구체적인 어떤 형태나 만져지는 연상이 되고 또는 추상적, 그렇지 않은, 만져지지 않는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게 구체적으로 연상됩니까? 사과, 그렇죠? 소방차 이런 것들이 연상되죠. 반대로 추상적 연상은 뭐예요? 뭐 활력, 혁명, 정렬 뭐 이런 것들이죠. 되게 많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고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걸 뭘 암기를 해. 그래서 각각의 빨강부터 무채색인 흰색, 회색, 검정색까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그 색의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연상과 부정적 연상이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뭘 나빠요? 그냥 쓴 건데. 근데 기분 나쁘잖아. 왜? 과거에 이 빨간색으로 이름 쓴 분 재수가 없다, 뭐 죽는다, 이런 식의 경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선생님이 하트 모양을 빨간색으로 칠해서 보내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 이렇듯 긍정적, 똑같은 색인데도 긍정적 연상, 그 다음 부정적 연상, 그 다음에 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을 갖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색의 연상, 즉 색을 보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억, 경험에 의해서 기억색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이라는 것, 심볼이라는 건 뭘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계급, 신분의 계급을 구분한다든가 또 방위 표시, 지역 구분, 막 이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심볼, 뭐 픽토그램 같은 거 있죠. 그런 상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연상과 상징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상징은 대표한다, 심볼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은 세계 공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각. 자, 우리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뇌로 보내주면 뇌가 어떠한 판단을 해서 우리 속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것이죠? 우리 기관 중에서는 눈이에요, 눈. 그래서 눈으로 색을 보고 감각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다른 감각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빨간색을 보면서 따뜻하다? 사실은 빨간색 보고 따뜻한 것은 촉각이 담당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시각이 얼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5가지 감각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어디다? 바로 시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다의 느낌은 촉각이 느껴야 되는 건데 시각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각도 봐. 초콜릿이 맛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시각에서는 어때야 돼? 똥 모양이면 맛없잖아. 그지? 그래서 맛있는 초콜릿은 형태도 맛있는 형태일 때 어때 우리가? 상당하게 그 맛있는 느낌이 더 어떻게 효율이 올라가죠? 그걸 우리는 공감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시각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감각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5가지 감각이 어떤 감각의 하나의 감각으로 일치할 때 상당한 쾌감을 느낀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컬러리스트에서 더 이렇게 선생님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그럼 미각이에요, 미각 중에서도 우리의 입에 식욕을 돋구게 해주는 색은 뭐냐? 그럼 주황색 계열입니다. 보통 어둡진 않아요. 중고명도 이상. 주황 색상이다. 주황색이 식욕을 자극한다. 뭐 요 시험 정도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경험상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식욕과 관련해서의 가장 영향을 주는 색은 뭐다? 주황색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것과 관련된 거기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가지고 배운 거죠. 자, 색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냥 먹었네가 아니라 먹고 나서 기분 좋다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갖듯이 색도 우리 이 심리적, 이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짬뽕이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었을 때 훨씬 맛있듯이 그 맛있는 짬뽕에는 빨간색을 썼을 때가 가장 맛있는 것처럼 가장 적절할 때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도록 색을 잘 쓰는 거를 우린 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색들은 서로 대비도 일어나고 동화도 일어나고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색들이 반응이 우리 심리적으로 달라지는 거를 고려해서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색을 심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배색이라는 것과 이 색채 조화, 그러니까 색을 잘 써서 사람들이 좋아라는 그런 좋은 감정, 행복감, 이걸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한 사람들이 색채 조화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색채 조화론 관련해서 그리고 배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교재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책을 구입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이왕이면 선생님이 쓴 책을 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 물론 내용은 다 똑같지만 이 교재 선생님 책에 나오는 위주의 강의를 하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주변에 선생님 책도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다른 책을 구입하셔서 이미 모르고 선생님 강의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한테는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정도면 이제 하기도 싫어지고 양이 많아져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들 텐데, 그리고 단순히 암기하는 식의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었죠. 이해하고 제대로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것. 자, 다음 시간에 건강